북은 당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 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의 계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3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은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자체가 남의 최대 위협입니다. 그런 속에서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사실상 흡수통일의 의도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보수정부였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설정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관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3원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여튼 3원칙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나왔는데 북에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장관의 생각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진보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2단계가 국가연합단계입니다. 국가연합단계라는 것은 두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법적으로 이미 두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국가입니다. 다만 이것을 평화적인 두 국가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 인식부터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북경에서 전승절 행사의 의미를 두고 북이 이야기하는 신냉전 구도의 서막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 3자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중국의 셈법이 좀 다르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해석도 공존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명백한 것은 신냉전 또는 3자 동맹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3자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자 군사훈련도 없지 않습니까? 양자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북중 관계, 북러 동맹, 그리고 중러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자 연대를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국제사회에 3자 공조의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발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얼마든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북은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착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또 정세의 그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비상한 대응 이런 데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대담한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잘한 제안이나 늘 되풀이됐던 레파토리 이런 거는 북이 응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이고 말하자면 통 큰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 혹은 연합훈련 이런 것들의 중단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마중물이 2018년 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여기에 호응해서 나온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한반도의 봄이 시작됐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군사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정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그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 관계는 공식성, 공개성, 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것을 뒷받침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참가 관련해서 공식 측정은 없을 거다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 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에이펙에 초청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에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다자부대에 북한 지도자가 선다면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달 반 남은 에이펙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장관께서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상적인 국제적 행동과 역할 이런 것들에도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제재 완화, 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장관의 역할, 노력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화 체계의 조건은 허들이 높아지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의 비상한 노력 기울여 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7년 전에 민생 경제에 관한 제재 5가지를 푸는 조건으로 영변 핵의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기를 했던 그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도 후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북이 간절하게 사실 대화의 수요가 북미 대화의 수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제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관이 국제 무대에 나서서 대한민국이 평화의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타전하는 그런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잠깐 나와.